왕이 있기까지는 사무엘 선지의 멘토, 그런 영적 감화력이 있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이는 다윗왕이 위대한 왕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도 성직자지만은 좋은 정치가를 길러내는 일에 내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70년대 초부터 내가 30대던 때 이왕 목사를 하려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그렇게 빈민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 밀어주는 게 좋을까? 근데 그동안에 4명을 내가 손꼽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조영래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경북 청송 사람인데요. 조영래가 경북 청송 동향입니다. 근데 아주 경륜이 있고 그릇이 크고 지도력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조영래가 앞으로 장차 미래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공을 들였는데 담배를 너무 피우더라고요. 결국 폐암으로 죽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에서 일할 때 한 번은 재정구라는 서울대학 정치과 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 정치과 다니다가 이제 데모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제 내 소문을 듣고 청계천 빈민촌에 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그 목사 전도사 방에 들어와서 자꾸 줄담배를 피우면서 기독교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거품을 품고 기독교를 욕을 해서 내가 그걸 이제 비유를 맞춰줬어요. 자네 말이 맞아. 교회가 죄도 많이 져서. 근데 이 사람아, 자네도 지식인이고 서울대학생이면은 IQ가 낮은 건 아닐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본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하고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 현상에 있는 돌팔이 교인들 모습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는 거는 그건 모순이 아닌가. 뭐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 내 일당 다니자 갈 테니까 뭐 예수 믿어라 헌금 내라 안 그럴 테니까 빈민촌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던 넉마주의에 총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같이 넉마주의하고 하더니 하루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이 사람 뭐 제국주의 앞잡이 되려고 하냐, 왜 세례를 받아? 그랬더니 형님 그러지 마세요. 나 예수 믿을 마음이 났습니다. 그 이제 내한테 세례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그 이제 넉마주의 총무하고 야학에 이제 또 나는 교장이고 교감을 하고 몇 년을 지냈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참 깨끗하고 내가 몇 년간 같이 일했는데요. 자기 위해서 쓴 거는 영어 사전 한 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금으로 샀다고 그걸 항상 사무실에 콘사에서 두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반치에 공금으로 샀으니까 내 방에 갖다 두면 안 된다 해요. 사무실에다가 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기를 야 이 사람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보여.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텁텁하이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있어야지. 자네 그러면 대중 정치가로서는 골치 아프다. 내가 조금씩은 타락하는 게 좋다. 예수 믿지만은 막걸리도 한잔 하는 게 좋고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한 데가 있어야지 너무 깔끔하면은 신경시약 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국회에 들어갔지요. 국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국회 사무실에 이제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도를 했는데 재정부 의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국회에 와 보니까요, 대한민국 국회는 형님 같은 분이 와야 되고 내가 선직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럼 바꿀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조영래처럼 재정부도 완전히 체인 스모커예요. 식사가 딱 끝나면은 식후 불여님은 3초 심장 살아. 그러면서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고 되니까 왜 그러면 큰일 못해. 큰일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지. 아니면 담배 절제부터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조영래처럼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죽기 전에 나한테 꼭 나를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요. 집에 찾아갔더니 죽기 전에 나한테 딱 한마디만을 했습니다. 형님, 내가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내가 국회장으로 장례할 때 내가 그 조사를 읽었었지요.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목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싸잡아서 너무 그렇게 너무 인색하게 비판을 하는 게 내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내가 나한테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지요. 가서 이제 예배 보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 이명박 교회선 장로니까요. 내가 뭐 각각할 수도 없고 뭐 대통령님 할 수도 없고 장로님 뭐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 불렀는데 장로님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새벽 4시부터 경상도말로 쎄 빠지게 일하는데 그걸 좀 국민들한테 좋은 생각을 알려야 되지요. PR을 좀 하세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라 그러는데 이 장로님의 좋은 생각, 애국 충명을 왜 알리세요? 공무원도 수십만이고 매스컴도 있고 뭐가 없는 게 없는데 그런 걸로 좀 알려야지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명박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알아주겠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골의 면장이 하는 소리고 중소기업 사장이 하는 소리지 내가 잘하면 알아주겠지요. 그런 속적인 생각을 하면은 난세 대통령 하기로는 그 지장이 있는데요.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잘 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난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나름대로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가셨고 내가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PR하는 분이 이제 김문수 지사입니다. 저는 아주 김문수 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뭐 김문수 지사는 내가 김문수 지사를 높이 평가하고 가는 데마다 선전하는 거 본인 잘 모를 거예요. 왜 모르냐면 가끔 나를 만나면 고맙다는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해서 그래도 뭐 내가 내 하나의 미션 내 나름대로 사명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73세입니다. 41년생인데요. 내 나이도 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건 다음번 좋은 대통령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김문수 지사를 꼭 대통령 되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개신교 쪽에
우리 본인은 김문수 지사는 캐톨릭인데요. 특이하게 개신교 쪽에서 김문수 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 참 그 분위기가 좋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들 만나면은 다음번 순서는 김문수 대통령이다. 내가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어떤 점에서 나는 그래 높이 평가하느냐 하면은 한 너댓 가지 내 나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도 그동안에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한테 쓰달림 받아서 김문수 지사는 체질적으로 정직해요. 체질적으로 순수합니다. 어떨 때는 정치가로서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정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정직한 대통령, 순수한 인간으로서 순수한 지도자가 한번 좀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점에서 나는 아주 적극 지지하지요. 둘째, 나는 김문수 지사를 늘 곁에서 보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인테그리티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기나 행동하는 것이 늘 일관되게 바르게 나가서 믿을만하다. 그걸 내가 참 좋게 보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가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릴 그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김 지사가 가지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섰던 지도자들이 우리가 참 아쉬울 때지요. 요즘 무슨 교과서 논쟁도 있지요. 뭐 교학사 교과서 무슨 교과서 얘기하는데 좀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국사라도 딱 부러지게 바르게 좀 가르쳐주지 못할까. 그게 정말 아쉬운 일인데 내가 김문수 지사하고 한 몇 년 전에 식사하다가 그 교과서 얘기를 자기 입으로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이러면 안 된다. 국사를 잘 가르쳐야 된다. 자기 입으로 술술술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하고 그렇게 꼭 같을까. 그래서 내가 참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정말 우리가 바른 역사를 세워나가야 민족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른 역사 만들기에 그런 가슴을 지닌 지도자가 참 우리 시대에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높이 평가하고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점수를 많이 주는 거는 자기 맡은 일에 정열이 있습니다. 패션이죠, 패션. 나는 맨날 택시 운전하는 거 나는 말려요. 그 사람이 좀 생각도 하고 좀 게으른 듯 해야 창조적이 되지. 몸만 부지런히 떼면 머리가 비기 쉬우니까 휴일날 집에 좀 쉬고 마누라하고 좀 골프도 치고 그러지. 맨날 택시 몰고 다니며 어서 오십시오 그래 되면 몸이 지쳐가 좋은 생각이 안 난다 이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늘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말썽이 났어요. 그래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수상으로서 그렇게 늦잠을 자고 그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처칠 수상이 아주 좋게 유머를 하기를 여러분도 나 정도로 미녀를 데리고 살면 늦잠 잘게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런 처칠이 참 좀 사람이 좀 게으른 듯하고 좀 그래야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고 통일 한국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내가 해서 가끔 충고를 하죠. 김문수 지사한테. 그런데 영국의 정치가 중에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있습니다. 러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요. 게으름의 예찬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람이 좀 게으른 듯하고 그래야 상상력 있고 창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든다. 아주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댕기는 사람들이 역사에 피해가 많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스탈린 이런 예를 든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민족 문제, 모든 백성들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참 김문수 지사가요, 이 정렬이 돼, 정렬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일을 잘해보자. 그 패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헤겔의 역사 철학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세계사를 쭉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에 쓰임 받았느냐. 마지막 구절이 그렇습니다. 패션이 있는 사람, 정열이 있는 사람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는요,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정열이 있어요. 일관된 정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수단과 방법에 사이비로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나가는 그런 정열을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난 그렇게 내 혼자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지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아멘 가면 됩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가, 그 논쟁은 오랜 논쟁입니다.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중요한 논쟁이지요. 그 도산한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그대여, 왜 지도자가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왜 그대 자신이 지도자가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뭐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에 말했습니다. 서박사님 맞지? 네. 나는 그날 참 학생 시절에 참 좋아했는데요. 지도자가 될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럼 꼭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김문수 대통령이 다음에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인기가 몇 프로냐, 뭐 지지도가 몇 프로냐, 가능성이 있냐, 그런 걸 묻더라고요. 난 그런 말을 내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부족 인기가 없으면 만들어내야 되지.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뭐 인기가 있으면 밀고 인기 없으면 안 밀고 그런 소극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는 과정에 내가 이제 많이 거들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딱 물러나고 그때 시작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3%였어요. 국민적 지지도가 3%. 근데 사람들이 그까지는 안 된다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3%를 30%로 만들면 되지 뭘 자꾸 그런 소리 하냐? 응? 내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가 지금 인기 몇 프로냐? 나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도를 높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이론이랄까요? 학문을 동양학에서는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보문고 가면은 제왕학이라는 제목으로 몇 권 책이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제왕학인데 요즘에 서양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걸 대통령학이라는 거죠. 대통령학. 혹은 최고 경영자 학이라 할까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학의 전문가가 내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되고 난 뒤에 대통령
그 직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5가지. 그 5가지 조건이 균형 있게 잘 작동해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5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건강. 그건 뭐 당연하지요. 건강해야 되는 건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김 지사님이 아주 타고난 건강 체질인 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도덕성이죠. 도덕성. 그것도 뭐 설명이 필요는 알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세월에 그런 점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자주 갔다 왔습니다. 북한이 이제 13년째 고아원도 2,850명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고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평양을 갈 때마다 평양 대동강가에 모란봉이 있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시가지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큰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나는 평양 가면 거기를 반드시 찾아가요. 갈 때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마치고 꼭 거기 와서 꽃을 바치더라고요. 자기들이 전통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신혼부부가 와서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고 그런데 내가 그걸 몇 바퀴씩 돕니다. 왜 도냐 하면은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지니까 실제입니다. 왜냐 그 자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로서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문에 조선 기독교 교인이 20만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20만은 큰 거이지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요.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모란봉에 있는 자기 개인 땅 700평을 희사를 해서 그 땅에다가 순수하게 조선 교인들이 헌금해서 선교사들의 도움받지 않고 조선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은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의 남전도회 대표들이 한 120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도사경맥을 해요. 그걸 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자리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이 그 유서 깊은 장대현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로서는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꼭 김일성 동상 헐어내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재건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덕성이라고 그랬지요. 세 번째는 이제 비전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목표를 바로 제시하는 게 비전이에요.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게 비전이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들어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그
그 사람이 정말 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김문수 지사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범한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제일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요.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 확고한 자기 나름의 역사 인식, 비전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실감나게 PR을 하도록 우리가 좀 길을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를 뭘 말했냐면은 국민 설득력이에요. 설득. 자기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김문수의 비전을 다 알 수 있도록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성직자도 설교하니까 설득력이 중요하지만은 정치가가 되려면 이 설득력이, 대중 설득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잘하도록 우리 앞에서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강연하는 거 보면 참 잘하는데 국민들의 이미지가 그게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주위에서 저렇게 코치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좀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같은 책임을 느끼고 같이 작업을 해야겠지요. 설득력이 더 확실하고 강력한 설득력이 이렇게. 다섯 번째가 나는 김문수 지사가 제일 취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금이죠. 자금. 다섯 가지를 대통령학의 건의자 교수가 썼더라고요. 우리 이왕 말이 났으니까 복습을 해봅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 예.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비전. 네 번째 설득력. 다섯 번째 자금인데 자금. 그러니까 나는 이 김문수 대통령 너무 가난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전에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 재산 평가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은 2천만 원짜리 사글세집에 산다, 훌륭하다, 신문 기사를 그랬어서 내가 기자가 이 고립이 있냐, 나이 50 넘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새빵 사는 게 뭐 칭찬을 낀가, 뭐 쪼다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 뭘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새글세 사냐, 뭐 처자식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 나이 50이면 그래도 뭐 매덕 깔고 앉아가지고 친구도 뭐 대접도 하고 없는 사람 나누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쓰고 세금도 방방 내야지. 무슨 50 넘은 국회의원이 2천만 원짜리 사글세 집에서 하는 걸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면은 그거는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기지. 그거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돼. 자기가 부자 될 줄 아는 사람이 나라도 부자 되게 한다 알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네.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지사가 너무 가난한 게 의미예요. 응? 그래 어떨 때 밥 먹으면 내가 돈 내야 되나, 저 사람이 돈이 있나 고민할 거 되니까. 가난하다고 자꾸 칭찬하지 말자고요. 왜? 돈을 만들 줄 알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제 또 갑자기 돈 만들면 보라 그랬다 할 테니까 주위에서 모아줘야지요. 주위에서 자금을 모아줘가지고 대통령 선거 운동하다가 자금 딸려서 실패했다 그런 말 안 나도록 우리가 뭐 힘을 합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지. 나도 43년째 목회하는데 청계천의 밑바닥에 팔자지요. 맨날 밑바닥만 돌다 보니까 항상 나한테 고민거리가 재정이 부족한 거야. 재정. 근데 하나님한테 내 천국 가면 항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항상 돈을 조금 맨날 모질하게 줬습니까? 좀 팡팡 줬으면 나도 팡팡 했을 텐데 항상 불에 궁색 들게 했습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국사를 다루고 역사를 만드는데 자금이 필요하지요. 이걸 주위에서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도지사 처음 선거할 때 기억나세요? 모금을 해가지고 신배덕 들어왔지요. 그 신배덕 들어왔는 걸 가지고 쓰고 남는 걸 한나라당에다가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반환한 뒤에 내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고 현상 되다가 좀 쏘기도 하고
다음 하도록 저쪽도 해놓고 저쪽도 활성화시키고 하지 뭘 또 반환을 하고 사람이 너무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지요? 한나라당 마트가 더 잘 썼습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건 당연하고 도덕성을 깨끗한 게 큰 장점인데 우리가 이런 걸 주위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잘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개인이 그런 취약점이 있으면은 조직에서 팀으로 채워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여서 재능 있는 사람 재능 내고 돈 있는 사람 돈 내고 시간 있는 사람 시간 내고 다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만들기에 이왕 뜻을 모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끝장을 내서 꼭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강연도 아니고 앞뒤 없는 얘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연 해주신 김진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